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죠. 원이라는 정의는 알고 있을 거고, 그리고 원의 방정 식이에요. 원을 가지고 뭔가 나는 식을 세워야 한다라는 말인데 우리가 처음 보는 그런 식은 아닐 거고요. 어떻게 식을 세우는지 볼게요. 자, 어떤 좌표 평면이 있을 때 좌표 평면에서 원을 하나 그릴 건데 어디다가 어떻게 그릴 거냐면, 자, 그냥 원점을 중심으로, 원은 항상 중심이 있으니까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r인 원을 그려볼 건데,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뭐 이렇게 그려진다 치고 반지름이 r이야. 그렇다면 원의 중심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든 이 거리는 r일 거고, 선생님이 어떻게 쓸 거냐면 이걸 좀 동그랗게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자, r이고, 자, 이 교점 있죠? 만나는 점. 이 만나는 점을 x, y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내가 식을 하나 세울 수 있는데 우리가 아는 식입니다. 그게 뭐냐면 피타고라스예요. 자, 이 x는 여기일 거예요. y는 여기일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눈에 이런 모양의 삼각형, 직각 삼각형이 보여야 하고, 이 직각 삼각형이 보이면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원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자, 원의 방정식, 즉 원을 이루는 식인 거잖아요. 그 방정식이 어떤 숫자를 넣든 원 모양이 되는 그 점들의 모임이니까 피타고라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죠. 그죠? 옆에다 적으면 이 길이가 x고 이 길이가 y니까 여기는 r이고,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무슨 말이냐면 원의 정의랑 같이 생각을 해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의 식에 x와 y에 r은 숫자로 나올 거니까 뭔가를 대입했을 때 이 식을 만족하는 점들이다. 그 점들을, 이 세상에 있는 그 점들을 다 찍어보면 이 초록색 원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원의 방정식입니다. 원의 방정식 별다른 건 없고요. 그런데 언제나 이렇게 예쁘게 나오지만은 않으니까, 그렇다면 다른 원의 방정식을 하나 더 볼 건데 좀 더 늘려서, 뭐 꼭 중심이 이렇게 이쁘게 원점에만 있는 건 아니니까 저 멀리로 한번 가볼게요. 예를 들어 중심이 여기 어딘가에 있고 반지름이 아까랑 똑같이 r인 원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중심이 약간 이 정도 있고, 그러면 중심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a, b라고 하죠. 뭐 중심은 사실 뭐든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반지름은 아까랑 똑같이 r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아까랑 똑같아요. 원과 만나는 교점을 x, y라고 할게요. 그래야 x, y에 뭔가를 대입했을 때 이 점들이 나올 거고 이 점들의 모임이 원이 될 거니까, 자, 그렇다면 x라는 i는 정확히 어디냐면, a가 좀 삐딱하니까 다시 제대로 그리면 약간 이 정도잖아요. 그리고 x는 여기 있죠. y는 여기 있어요. 자, 이렇게 될 거니까 다시 한 번 더 피타고라스가 보여야 돼요. 우리 눈에. 어떻게? 요렇게 피타고라스가 보여야 되고, 얘를 잠깐 꺼내오면 요 밑변의 길이가 x에서 a를 뺀 길이고요. 그 다음 높이는 y에서 b를 뺀 길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r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원의 방정식이 나와요. 원점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원의 방정식이 생기냐면 x-a의 제곱, 피타고라스 정리요. 그리고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가 되겠죠. 이게 원의 방정식입니다. 원의 방정식의 개념은 이걸로 끝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자, 1번, 이제 앞으로 1번식을 봤을 때 어떤 2차 식인데, 2차 방정식인데 x제곱 더하기 y제곱 꼴로 되어 있고 r제곱이다 라고 하면 얘는
원의 방정식인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원은 중심이 무조건 원점 0,0이고 그리고 반지름이 r이겠구나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의 제곱 5의 제곱이 아니고 25라고 나온다고 해도 가운데에서 그려질 건데 반지름이 5인가 보다. 뭐 이렇게 되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그렇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뭘 알 수 있나요? 자, 보니까 우리 이제 이동을 배웠잖아요. 중3에서도 평행이동. x에서 a만큼 간 거죠. y축으로 b만큼 간 거예요. 그러니까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가면 중심이 있다. 자, 처음에 원점에서부터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가면 중심이 있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중심이 a, b입니다. 우리 2차 함수 했던 거랑 느낌이 비슷해요. 그리고 반지름은 여전히 r이죠. r제곱으로 되어 있으면 반지름은 r이겠구나 까지도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원의 방정식이고 우리 항상 방정식이든 함수든 할 때 표준형 배우잖아요. 이 아이가 표준형입니다. 함수나 방정식에서 표준형, 일반형의 구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표준형은 보자마자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표준형, 그렇지 않고 뭔가를 좀 고쳐야지만 그래프 그리기가 쉽다 하면 일반형이에요. 자, 그럼 일반형까지도 한번 해볼게요. 도대체 원의 방정식 일반형은 어떻게 생겼냐? 별거 아닙니다. 2차 함수에서도 했어요. 표준형을 일반형으로 거꾸로 바꾸는 건 전개하면 돼요. 얘 전개하면 됩니다. 얘 전개를 하면 결과만 쓸게요. 자, 옆에다 썼다가 지울 거예요. 얘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by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 뭐 이렇게 될 건데. 자, x제곱 y제곱 오케이 알겠고 이런 아이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있고요. a와 b와 r은 상수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해서 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얘랑 얘는 아예 a라는 문자로 b라는 문자로 치환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c라는 문자로 치환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일반형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일반형을 먼저 쓰고 나머지 정리를 할게요. 일반형은 이렇게 생겼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좀 지울게요. 는 0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러면 아까 마이너스 2a는 어떻게 된 거고 마이너스 2b는 어떻게 된 건가요? 묻지 않아요. 마이너스 2a 스몰 a를 묻지도 않고 스몰 b를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a, b, c 대문자로만 외우시면 되고 이 대문자는 소문자들이 뭐 마이너스 2랑 곱해지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r 제곱 해서 된 거라고 그냥 생각만 하시면 되고 실제로 구할 일은 없어요. 우리는 이게 아니라 바로 일반형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일반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2차 함수도 일반형을 배웠을 때 거꾸로 표준형 구한 것처럼 그래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바꾸는 거 어떻게 바꿀까요? 일반형이 없는 아이가 표준형이 생기니까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되겠죠. 우리가 하던 거 그대로입니다. 자, x제곱 x제곱 더하기 ax 이 아이의 절반의 제곱이니까 4분의 a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by 플러스 4분의 b제곱 마이너스 4분의 b제곱 더하기 c는 0.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빠르게 쓸게요. 이거 완전 제곱식 되고요.
y도 y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 나머지 적으면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예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자, 표준형 모양 나왔죠? 아까 표준형이 어떻게 생겼었어? 이렇게 생겼으니까 뭐가 나옵니까? 나오죠, 뭔가가. 중심과 반지름이. 자, 중심을 보면 중심은 A, B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내가 위에 있는 A, B식을 만든 거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미안, A, B랜다. A, B가 뭐냐는 거잖아요. 얘죠. 비교해보면 이 자리에 들어가 있는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A, 얘는요 마이너스 2분의 B고요. 반지름은 R제곱이 이 자리인 거니까 당연히 루트 씌워야죠. 2분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입니다. 자, 양수니까 더 뭐 풀만 안 하시고요. 그런데 얘를 굳이 사실 외우지 않아요. 이 과정은 모르지 않을 테니까 이걸 굳이 외우지 않습니다. 이 반지름이 뭐 이거고 뭐 중심이 마이너스 2분의 A라는 거 사실은 외워서 풀면 간단하고 뭐 쉬울 수 있는데요. 근데 굳이 외우지 않는 이유는 방금 한 것처럼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걸 너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외우지 않습니다. 나는 숫자로 나오면 그냥 그거 그대로 가지고 표준형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따 실제로 문제에 나오면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얘를 하나만 들고 지나가 보도록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일반형으로 이렇게 나왔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y 플러스 9는요. 그러면 우리 얘하고 얘 가지고 완전제곱식 만들 수 있잖아요. 6x 뿔 9 그리고 y제곱 마이너스 8y 뿔 16 얘네가 또 추가가 됐으니까 뭐 25 빼기 9로 뭐 만들 수 있겠죠. 사실 저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뭐예요? 20? 아니네요. 16이네요. 16. 그럼 알 수 있죠. 중심이 3,4고 반지름이 4겠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원의 방정식의 기본 형태는 끝이 납니다. 이거 이상으로 뭐 되게 어려운 거라든지 그런 거는 안 나와요. 자, 그 다음까지 쭉 설명을 먼저 할게요. 자, 두 번째, 자, 원의 방정식은 원의 방정식인데 뭔가 좀 특별하게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한번 볼게요. 자,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그냥 한 가지 기준을 둘게요. 중심 A, B라고 하고요. 반지름은 R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기본 형태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지? 기본 형태는 이렇게 생겼을 건데 뭔가 축에 접하면 뭐가 그렇게 달라지는지를 좀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X축에 접한다. 얘도 그림을 그려주지만 다 그릴 것 아니고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굳이 외워서 할 필요는 없고 그때그때 그림을 그려보면 되는데 자, X축에 접하니까 실제로 그림 하나를 그릴 건데 X축에 접하게 그려보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중심이 A, B라고 했어. 여기 A, 여기 B예요. 자, 그런데 여기가 A, B라면 분명히 식은 이렇게 세워줘야 맞는데 이 자리 R제곱의 이 R자리가 어쨌든 반지름이니까 이 길이가 반지름이랑 어차피 다 같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아이쿠야 그 중에서 얘가 길이가 똑같죠. 얘는 어딘데요? 요만큼이네. 그러면 R 대신에 B를 적을 수 있구나를 알 수 있지. 우리는 문자 하나라도 좀 더 줄이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 알았으니까 몇 개만 더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이거는 그러니까 외워도 좋지만 외우는 것보다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면 좋은 게 해보면 바로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원을 y축에 접하게 그려볼게요. y축에 접하게 그리면 여기가 a, b고요. 반지름이 여기가 되니까 반지름은 이 길이랑 같네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의 방정식을 쓴다면 이렇게 적고 r 대신 a제곱을 쓰면 문자가 또 하나로 줄어들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동시에 접할 때. 이건 하나는 x축이고 하나는 y축이었고 동시에 접하는 건 여기다 좀 그려봅시다. 동시에 접할 때는 자,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요렇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자, 여기가 a, b라고 할게요.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어쨌든 a나 b나 길이가 같겠네. 반지름일 거니까. 그래서 내가 얘도 a로 바꿀게요.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다른 건 상관이 없었는데 얘는 뭐 다른 것도 비슷하긴 하지만 이쪽으로 원을 그려보면 원이 이쪽으로 똑같은 원이 생긴다라고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a예요. 두 개만 딱 볼게요. 얘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식이 어차피 전부 다 a로 바뀔 거예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식은 x에서 마 a를 뺄 거기 때문에 뿔 a가 되고 y-a가 되고 여기는 a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는 있겠죠. 문자로 써서 되게 헷갈리지만 사실 우리는 어쨌든 마이너스 a의 그 반대 보호니까 플러스 a라고 적으면 되는 거고요. 자, 이것도 이따 문제 풀 때 한번 좀 더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세 번째로 위치관계를 좀 볼게요. 위치관계. 원하고 직선의 위치관계. 자, 그림을 대충 보면 어떤 원이 이렇게 있을 때 그림 좀 이상하긴 한데 자, 원이 있을 때 위치관계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느냐. 첫 번째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또 하나는 딱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또 하나는 안 만나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할선이라고 부르고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접선이라고 부르죠. 안 만나는 건 그냥 안 만나는 거고요. 교점이 없는 거고요. 교점이 한 개인 거고 교점이 두 개인 겁니다. 그렇다면 위치관계는 문제를 어떤 식으로 푸냐?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판별식을 이용하던지. 판별식 이용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판별식 b제곱마 4ac 또는 짝수 판별식을 이용하는데 교점의 개수를 보는 거죠. 예를 들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럼 교점이 두 개네? 교점이 두 개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지. 어떤 이름이라고? 할선이라고 부르고요. D가 0이야. 그러면 교점이 하나네. 교점이 한 개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접한다. 접선이라고 부르죠. 자, 만약 D가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교점이 없어요. 그냥 안 만나는 거고요. 그지? 자, 그러면 뭐 이런 것도 나중에 있을 수는 있죠. 뭐 이런 거. 그럼 얘는 교점이 두 개 또는 한 개니까 그냥 만나 이 소리가 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꼭 판별식을 써서 알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용하는 거. 자, 요거 이제 공식이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적어보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ax1 by1 더하기 c인데 이거는 이제 식이 사실 있어야겠죠? 그 식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어떤 점과 직선 사이에 점은 참고로 a, b가 아니네.
x1, y1이라는 점과 이런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인지 얘였고요. 얘를 가지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푸냐? 자, 문제 위에랑 같이 좀 왔다 갔다 보면, 자, 얘에서 보면 중심을 항상 기준으로 볼 거고, 중심에서부터 어떤 직선 사이의 거리가 잘 봐, 두 점에서 만나면 얘가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가 될 거고, 얘가 바로 반지름 R이 될 거예요. 그죠? 자, 다시 이번엔 오른쪽으로 가면 접선에서는 중심이 있을 때 점과 이 점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어차피 반지름과 같을 거고요. 감이 오죠? 세 번째는 중심이라는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있다면 반지름은 얘보다 짧은 아이가 될 거고요. 그죠? 얘가 R일 거고 얘가 D일 거고 얘는 D나 R이나 어차피 같을 거고, 그래서 그걸 이용합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용하는 방법 첫 번째, D가 R보다 작은 경우, 큰 경우, 작은 경우도 할까요? 똑같이. 그리고 D가 R인 경우 세 번째, D가 R보다 큰 경우. 얘는 두 점에서 만나고요. 얘는 접선 한 점에서 만나고 얘는 안 만나는 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 또 아예 하고 문제를 풀게요. 4번까지만, 접선의 방정식 전까지 4번. 자, 이제 새로운 방정식을 좀 볼 건데요. 입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하고 문제 풀이로 들어갈게요. 자, 1114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1114번에 중심이 X축 위에 있고 딱 나왔네요. 중심이 X축 위에 있다고 하니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중심이 어떤 X축 위에 있고, 이건 중심이 X축 위에 있는 거구나. 그리고 두 점을 지난데 0,4 그리고 1,3 뭐 이렇게 지난대요. 그랬을 때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래. 그렇다면 어쨌든 나한테 표준형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중에 누가 0인 거예요. 어차피 둘 중에 셋 중에, 그러니까 R은 아니니까 A하고 B 중에 하나가 0인 거지. X축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Y로 움직이지 않았을 거라서 얘를 없애주시면 돼요. Y제곱은 R제곱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A하고 R 두 개 모르니까 두 개 알려준 거고, 우리는 갖다 대입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0,4는 R제곱일 거고요. 그 다음에 1,3이면 X가 1이죠. 1,3은 R제곱이고요. 계산합시다. 얘랑 얘랑 어차피 R제곱으로 같아야 하니까 A제곱 더하기 16은 A제곱만 2A 뿔 1 뿔 9 그래서 없어지고 2A가 -6, A는 -3이네요. 그러면 A가 -3이니까 -3을 갖다 집어넣으면 반지름이 또 나오겠네요. 여기다 -3 집어넣으면 9니까 25. 그래서 5가 되겠네요. 여기다 -3 집어넣으면 얘가 25가 되니까 25가 R제곱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반지름은 루트 씌워줘야 되니까 5가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우선 대표 문제만 쭉 풀게요. 자, 두 점을 뭐 이렇게 싹 나오는데, 자, 얘도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데, 즉 어떤 원이 있는데 이 원이 두 점 끝에가 하나가 -1,2 또 하나가 5,6이야 이 소리잖아요. 근데 이때 이 중심이 분명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천분 위에 있을 거라는 거 하나는 알고 있으셔야 되고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고요. 그 점이 하필 어디 있을 거냐면 가운데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중점 O는 이 O라는 점은 이 두 점의 가운데 점입니다. 그래서 2분의 4, 2분의 8이죠. 따라서 2,4입니다. 중점은. 그러면 얘가 2, 얘가 4겠네요. 그러면 x-2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이 r제곱인데 이 r을 구하기 위해서 난 또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은 반지름의 길이를 직접 계산하셔도 됩니다. 어떤 걸로? 얘랑 얘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거나 얘랑 얘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겠죠. 그래서 피타고라스로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셔도 되고요. 또 하나는 1,2나 5,6을 대입하면 r제곱이 나오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한 걸로 하시면 돼요. 근데 그냥 보이자마자 그냥 대입이 먼저 보인다라고 하면 1,2 집어넣으면 2를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얘가 r제곱이니까 r은 루트 13이겠다. 근데 r제곱 구하라고 하네? 그럼 13이죠. 여기 2, 4, 13. 따라서 2 더하기 4 더하기 13이니까 얼마? 19가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112 하나. 자, 뭐 이런 거예요. 뭐 이제 자, 얘가 일반형 모양이죠. 일반형 모양. 근데 이 아이가 원을 나타내도록 하래요. 그때 정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고. 자, 원이 안 되는 경우는 도대체 어떤 경우가 있냐? 어떤 거냐면 반지름이 0이거나 음수인 경우죠. 그죠? 원이 안 되는 경우로 생각하시면 돼요. 원이 안 되는 경우는 뭐야? 반지름이 0이거나 음수면 당연히 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반지름이 양수여야 돼요. 자, 이 위에는 지금 이렇게 써있네요. 이걸 변형했을 때, 표준형으로 변형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당연히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야 루트 15도 0보다 크니까. 그럼 이거를 외운다? 아니라고 했죠. 이 식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나도 잘 안 외우는 식이에요. 그냥 우리가 하시면 돼요. 어떻게? 표준형을 만들면 되죠. 얘랑 가지고 만들 수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만 이렇지 좀 나중간 빨라지니까 뿔사마사 뭐 어려우면 한 변에 쓰시고요. y제곱 마이너스 6y니까 y제곱 마이너스 6y 뿔구 마구. 처음에 지금 내가 여러분하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나중에는 그냥 이 10에서 갖다가 뭐 9 갖다 쓰고 이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편한 대로 하셔도 돼요. 볼까요? 얘 완전제곱식이 되고 얘도 됩니다. 한번 적으면 x뿔 2의 제곱 더하기 y마 3의 제곱 마사 마구 뿔 10. 뿔 k를 빼뜨렸네. 뿔 k는요. 그러면 다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3인가요? 3마 k인가요? 그러면 딱 볼게요. 어차피 나는 이 자리가 반지름의 제곱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반지름의 제곱, 이 자리가 반지름 제곱이니까 3마 k 자체가 0보다 커야지만 루트 CO도 양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k는 3보다 작고요. 그래서 정수 최대값은 2가 됩니다. 있나요? 자, 그럼 이때 밑에 문제에서 원의 방정식이 아닌 거 찾는 건 어떻게 찾아요? 네, 반지름이 음수이거나 0인 것들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